희망은 나의 꿈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2학년 코로나가 터져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쯤 친구의 소개로 한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던 오빠와 시간이 넘쳐나는 고등학생이던 전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사는 곳도 가까웠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보았던 대학생은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대단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임산부가 되어 있었죠. 막막하고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빠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아이 아빠이자 남친인 이 사람은 현실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돈을 벌긴 하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외식에 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계산해 보아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마저도 그렇게 써버리니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일을 해볼까 했지만 임신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중졸의 임산부로 일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아 혼자 정부 지원을 알아보거나 극단적으로는 입양기관을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정기검진, 초음파 검사 같은 꼭 필요한 검사와 주수별 처방 등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태어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3일 전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엔 이별도 남자친구의 손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 해결책이 있다는 듯 당차게 이별을 고하고 나와 보니 정작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엔 어머니께선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선 정신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친구들도 아직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대한민국 고3일 뿐이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저는 결국 입양을 결심하고 입양기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분도 제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단 걸 느끼셨는지 미혼모자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검색 후 바로 전화를 했고 저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준 바인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으신 분께선 친절하게 저의 상황에 대해 여쭤봐 주시더니 예정일이 3일 남았다는 말을 듣고는 서류 절차를 모두 스킵하고 일단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설에 입소하게 된 저는 이틀 후 사랑스러운 딸을 무사히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없었지만 마중 나와주시는 든든한 선생님들 덕분에 내 편이 생긴 기분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산후조리원 지원 덕분에 출산 후 편히 쉬고 돌아온 시설에는 아기 물건들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젖병, 가재 손수건, 소독기, 아기 침대, 베네 저고리 등등 제가 혼자 걱정하며 준비하려고 검색만 열심히 하던 물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시설과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의 이응자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아이를 데리고 와 처음 같이 생활하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조리원에서도 아이를 보긴 했지만 온전히 내가 맡아 아이를 재우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씻기는 것도 하나같이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습니다. 수유자세, 씻기는 방법, 재우는 요령 등등 혼자서도 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상주하고 계셔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산모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식사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리사 선생님께서 산모와 엄마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직접 식단표를 짜서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제공해 주시고 가끔은 밥 편히 들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마 이때 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다면 혼자 우울하게 아이를 돌보며 밥도 못 챙겨 먹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신생아 시기부터 1년을 이 시설에서 지내면서 의료, 식사, 육아, 주거 등 거의 모든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무사히 낳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해결되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이라는 하나의 턱을 넘었을 뿐 아직 저는 중졸의 돈도 직업도 없는 학생일 뿐이었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앞으로 뭘 하게 되든 다니다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검정고시라는 시험 자체에 대해 아예 몰랐었고 공부도 해본 적 없던 저에게 시험 날짜, 공부해야 하는 과목, 지금 저의 수준에 대해 꼼꼼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또 부족한 과목은 과목별 멘토링 선생님들을 구해 주셔서 맞춤형 1:1 과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균 95점이라는 고득점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아이 아빠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람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도 방법도 몰랐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고 함께 하나하나 서류를 작성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매달 작은 금액이나마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시설 최대 입소 기간인 1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또 한 번의 결정이 필요했죠. 일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제 또래의 친구들처럼 대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가 있고 돈이 없으니 당연히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자 선생님들께서는 응원과 함께 엄마 대학 보내기 라며 엑셀표까지 만들어가며 자기 자식 대학 보내듯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제 검정고시 성적을 토대로 수시를 넣어 아이를 키우면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 알아봐 주시고 수능과 대학 면접, 공부 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 돌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퇴소 후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함께 보러 다녀주시며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또래와 다름없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대학생이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그동안 학교 생활, 가끔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나름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커준 제 딸을 너무 예뻐해주는 새 남자친구와 1년 넘게 달달한 연애도 하고 있어요.